미래통합진보당의 신창현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성찰과 패러다임의 그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맨 처음 중요한 것은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갖추는 것입니다.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습니까?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물, 전기, 가스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들이 일한 대가는 아닐지라도 먹고 살 만한 기본적인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최저임금을 154만 원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을 세워서 우리 산모들이, 엄마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른 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학교까지 학습 준비물을 무상으로 시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안전 안심 요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 시민에게 있어서 이 안전과 안심과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인천이 어떤 것입니까? 끄떡하면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덜컥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바로 남북의 군사적 충돌의 열점지대가 인천입니다. 인천에 있어서 평화는 곧 안전이고 안심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 모두를 만드는데 인천시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천시가 평화 모두가 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이 가속화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천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 속에서 인천이 그 중심 도시가 되고 또한 인천의 최대의 강점이 물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류를 잘 활용해서 중국과 유럽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중심의 거점 평화도시로서의 역할을 인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통합진보당이 꿈꾸고 있는 평화수도 인천의 미래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금까지 노동자 서민들,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해오고 그 속에서 정치를 해온 정당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 농어민, 소시 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통합진보당은 언제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경청된 내용을 정책으로 외화시켜서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과거의 무상급식, 무상의료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신창현 후보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계속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후보께서 나온 공약이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인데 전기, 가스, 수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1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지금도 부채를 갚아나가야 될 인천시 재정 상태로서는 가능한 지출을 아끼고 아낀 돈으로 부채를 변제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물, 전기, 가스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건 인천시 재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물, 전기, 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인천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은 무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강력한 누진요금을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재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현재 산업용의 에너지 요금이 가정용보다 쌉니다. 전기가 대표적인데 이게 일종의 대기업의 특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용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게 있으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에너지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다만 이게 이번에 도발적으로 제기해서 사회적 의제로 꼭 만들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실행코자 합니다. 네. 추가 질문. 저도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주는 것은 저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워낙 지금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맞춰서 그게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저는 전기, 가스, 수도를 무상으로 쓰는 건 반대입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더라도
무상으로 쓰게 하면 전기, 가스가 남용돼서 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왜 누진을 하는가, 지금 모든 걸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아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누진요금을 붙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쓰는데 100까지는 무상으로 주는데 110 이상 넘어가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더 쓰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멈추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겠죠. 자기가 그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도 내에서 생활하도록.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에너지 사용이 전략되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 사용이 과해서 많은 문제가 되는데 에너지 사용이 전략되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주고 그 외에는 누진을 붙여서 실제로는 에너지를 전략하게 하는 정책이 바로 물전기가스 무상 공급제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유정복 후보께서 신창현 후보한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현 후보께서는 주로 복지 공약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지 못지않게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나 부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약서상에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 후보께서 생각하는 부패를 어떻게 좀 척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요? 부패는 매우 큰 문제입니다. 사회를 좀먹게 하고 그리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떨어뜨리게 되죠. 부패는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도덕적인 접근으로 해서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부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사실 부패는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겠죠. 어떤 이권.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라든가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를 원형해서 시에서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검증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권 문제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없도록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부패를 일소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 후보의 그 인사를 잘해야 되고 또 인허가 문제에 대한 의견에도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내세우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약 이행 점검단을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어떤 공약이 실현되는 과정을 이행되는 걸 감시하고 또 제대로 되기 위한 그 신 후보 나름대로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장치나 방법은 있으신지요? 공약이익 점검은 저희 진보정당 또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지금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다 있고요. 사실 공약이익 점검단이 없어서 무슨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어떤 부패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그 시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를 충분히 존중하고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서 현실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실제 공약을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빠지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의 공약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3분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유정복 후보가 좀 초조해서